경기 안산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는 이 차 씨의 지난해 4월 고령 운수 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 결과입니다. 여기에 총 7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1등급 2개, 2등급 3개, 3등급 2개를 기록해서 사실 이 버스기사 자격 유지 검사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보다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2월에 특별검사도 이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 항목 중에서 위험 판단 항목이 4등급, 그러니까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위험 판단 능력이 낮은 운전자는 위험 요인을 위험하다고 인식을 못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차 씨는 동체 시력 항목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량하다는 결과인데 이 동체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 빠르게 차가 지나가도 브레이크를 잘 못 밟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출근 시간 경기도 수원시 도심의 한 도로입니다. 길이 막혀 천천히 가는 차들 사이로 회색 볼보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나옵니다. 멈춰선 앞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왼쪽으로 방향을 꺾더니 옆면을 부딪힌 가해 차량. 거의 동시에 반대편에서 달리던 경차까지 들이받고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가해 차량은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150m를 역주행하며 다른 차량 넉 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서서히 멈춰섰습니다. 완전 거의 완파처럼 돼서 바퀴는 다 빠져 있고 그다음에 조금 위쪽으로 한 50m 위쪽에 정류장 앞에 한 거의 3대 정도 차 좀 하나는 범퍼 나가고. 이 사고로 70대 가해 차량 운전자를 비롯해 먼저 사고가 난 두 차량에 탄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좀 전에 급발진 주장하는 리포트를 봤지만 서울시청역 참사 소식도 급발진 주장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경찰이 오늘 역주행 피의자 2차 조사를 하는데 어제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듣고 먼저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수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12개소의 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전문 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쭉 살펴보면 장가 기자, 일단은 이 피의자가 일방통행 도로인지 몰랐다고 이 운전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을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이랬다고 합니다. 우회전하십시오라고 안내가 나왔는데 이거 두 개가 상충되는 것 같아요. 뭐 내비게이션을 안 들었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이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갈래길에 멈추게 되거든요. 이 갈래길 앞에 서게 되는데 직진이 아닌 오른쪽 내시 방향으로 이렇게 차를 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당시 운전자도 내비게이션은 켜놨었고 내비게이션에는 잠시 후 오른쪽 내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회전하세요라고 나오는 게 운전자의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자, 하지만 운전자 차 씨는 일방통행 도로로 곧장 직진을 해서 역주행을 했고요. 그냥 가면 안 되는데 글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 씨는 사고 부근 지역에 대해 지리감은 있지만 직진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데 사실 사고 직후에는 오랜 운전 경력으로 도로를 착각할 일은 없다고 했었는데 이 주장에서는 조금 다소 변화가 느껴지는 주장입니다. 네, 뭐 저희가 일반인 입장에서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많습니다. 운전자가 왜 그랬는지, 뭐 내비의 음성을 안 들었는지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 어쨌든 이 양 변호사님, 이 역주행 진입 금지라고 써 있는 도로에 들어갔을 때, 진입을 했을 때 일단 빵빵 크랙션이라도 울렸으면은 사람들이 좀 피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뭐 블랙박스든 뭐든 이렇게
감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없었다는 걸로 보여요, 지금. 그렇죠. 경찰이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이제 쭉 확인을 했겠죠. 그런데 운전자가 어쨌든 보행자들을 본인이 칠 위기 상황에서 경적을 울린다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발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자로서 사실은 아무리 차량 브레이크가 들지 않고 급발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 코앞에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클락선을 올려서 뭔가 고지를 한다라든지 이런 의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과실이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경적만, 클락션만 울렸어도 피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운전자의 직업이 버스 운전자 기사인데 운전의 실력에 대한 검증은 이미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장가 기자, 오늘 일부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운전자가 운전 능력을 뭐 일단 평가 항목이 있는데 미흡, 불량 결과가 나왔었다. 이런 내용도 새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된 이 차 씨의 자료가 있는데요. 네. 경기 안산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는 이 차 씨의 지난해 4월 고령 운수 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 결과입니다. 여기에 총 7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1등급 2개, 2등급 3개, 3등급 2개를 기록해서 사실 이 버스 기사 자격 유지 검사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보다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2월에 특별 검사도 이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 항목 중에서 위험 판단 항목이 4등급, 그러니까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위험 판단 능력이 낮은 운전자는 위험 요인을 위험하다고 인식을 못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차 씨는 동체 시력 항목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량하다는 결과인데 이 동체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 빠르게 차가 지나가도 브레이크를 잘 못 밟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아마 이런 점들이 이번 사고에 어쩌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도 않았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의심을 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버스 운전도 그럼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동시에 드는데 어쨌든요, 양 변호사님, 일단은 이 피의자가 2차 피의자 조사를 좀 받게 될 텐데 어떤 점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될까요? 일단 1차 조사의 경우에는 사실 진술 대부분을 듣는 데 이제 집중을 했고요. 이번에는 2차 조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브레이크가 제동이 되지 않았던 그 당시 상황뿐인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가 됐던 왜 경적을 울린다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추궁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경찰은 일단 이 남성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을 좀 판가름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지금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구속영장 신청까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급발진 사고 계속 이어지는데 앞에 리포트 봤다시피 시청역 사고와 비슷한 급발진 사고들이 계속해서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가 기자, 모두 고령에 의한 어떤 급발진 주장 사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오전 9시 한 13분쯤에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가 놀이터 방향으로 돌진을 해서 담벼락을 부수고 놀이터로 진입한 후에야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놀이터예요. 그렇습니다. 이 차를 운전한 사람은 70대 남성 A씨고요. 동승자인 70대 B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당시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 블랙박스에는 사고 발생 지점 50m 전부터 차가 이상하다라는 이 당황해하는 A씨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은 사실 좀 낮게 보는 게요. 당시 이 차가 시속 30km 수준이었고 또 사고 직전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지는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또 어제 오전 경기도 수원에서도 7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다가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3명이 다쳤는데 이 운전자 차량은 사고 이후에도 그대로 주행해서 다른 승용차 4대를 더 들이받고 정차를 했고요. 예. 역시나 급발진 주장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양지은 변호사님 이 공교롭습니다. 공교롭게도 고령자의 어떤 급발진 사고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령과 좀 반드시 연관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령 운전자들이 이러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자꾸 이제 발생시키고 그리고 한 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많이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고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어떠한 우리가 적절한 이 검사 조치라든지 아니면 시험 대조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